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카이스퀘어 테스트 세 번째 시간 9-3 이원 카이 제곱 검정을 계산해보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원 카이 제곱 검정을 했고요. 이제 이번에 2원, 2A가 됐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2A가 되면 변수가 2개가 되겠죠. 물론 둘 다 명목 척도입니다. 이 명목 척도는 이제 2개 이상의 당연히 범주 카테고리를 가질 것이고요.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딩할 때도 2개의 칼럼에 각각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이원 카이 제곱 검정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당연히 이제 2x2,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가 2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원 카이 제곱 검정은 항상 그 분할표라는 걸 사용합니다. 영어로 contingency table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할표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의 빈도만 단순화해서 작성한 표입니다. 그래서 분할표를 2개의 변수 각각 이 로우와 칼럼으로 나누어서 빈도를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 분할표를 통해서 사실 이원 카이 제곱 검정,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행과 열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즉 2개의 변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이 2개의 변수가 모두 연속형 변수라면 단순히 그 앞에서 보았던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면 되는데 둘 다 명목 척도이다 보니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예제인데요. 만약에 200명의 암 환자를 임의로 추출했습니다. 랜덤 샘플링을 했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조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진단받은 암이 이제 브레인 캔서인지 아닌지 yes or no고요. 또 한 가지는 암을 진단받았을 때 휴대폰을 사용한 지 3년 이상이 되었는지 아닌지 yes or no로 했습니다. 뭐 사실 요즘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아주 오래전 휴대폰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런 연구들이 꽤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x2 이제 분할표 컨틴전시 테이블을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보시면 셀폰, 핸드폰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 다음에 브레인 캔서 yes, no로 했습니다. 여기는 브레인 캔서고요. 여기는 이제 브레인 캔서가 아닌 다른 류의 캔서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2x2 매트릭스 이제 분할표를 만들었고요. 이때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 이런 거죠. 정말 셀폰의 사용, 휴대폰의 사용과 브레인 캔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 이 값을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브레인 캔서 환자의 72%가 진단 전에 셀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P는 확률입니다. probability.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로로 된 요 일자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확률에서는 given이라고 하는데 이제 먼저 주어진 겁니다. 즉 브레인 캔서 환자들 중에 셀폰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브레인 캔서 환자는 여기죠. 여기 중에 셀폰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 나누기 25 해서 0.72, 72%라는 얘기죠. 또한 이제 이 확률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다른 종류의 암 환자의 46%가 셀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암 환자가 given이죠. given이고 이쪽입니다. no 쪽이고요. 그 중에 셀폰을 가진 사람이니까 80 나누기 175가 돼서 0.46, 46%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72%가 46%보다 높습니다. 분명히 높은데 참 뭐 한편으로 보면은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카이 제곱 검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원 카이 제곱 검정의 목적, 이 테스트의 경우에는 브레인 캔서와 셀폰 사용 간의 어소시에이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뒤에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카이 제곱 검정은 절대 뭐랄까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관계가 좀 있어 보여. 상관관계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연관성, associ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2x2 분할표를 사용할 거고요. 통계적 가설은 이렇습니다. 브레인 캔서와 셀폰 사용과는 연관성이 없다. 없다가 이제 null hypothesis고요. 그죠? 그리고 있다가 alternative입니다. 기대빈도 계산법이 이제 2원 2개가 됐기 때문에 앞에 1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로우 토탈하고 칼럼 토탈을 곱한 다음에 전체 토탈로 나누는 겁니다.
즉 행합계 여러 개를 곱한 다음에 총합계로 나누는 방식이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있는 표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기대 빈도인데 요거는 그러면 이제 관찰 빈도가 되겠죠. 관측 빈도고 이 12.25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 18 곱하기 아니 저 18이 아닙니다. 요 12.25가 나온 건 98하고 15를 곱한 다음에 200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여기 85.75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역시 98하고 175를 곱한 걸 200으로 나눈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밑에 있는 12.75는 25와 그렇죠? 102를 곱한 다음에 200으로 나눴습니다. 반면에 위에는 12.25는 18이 아닙니다. 25와 98을 곱해서 200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각각 자기가 걸려있는 행과 열의 토탈을 곱해서 전체 토탈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요 표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카이 제곱은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요 실제 관측된 18 마이너스 12.25의 제곱 나누기 12.25 그쵸?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12. 죄송합니다. 7호입니다. 7호 여기가 12.25가 아니고요. 12.75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게 7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80 마이너스 85.75의 제곱, 그죠? 95 마이너스 89.2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죠? 이랬을 때 이 값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6.048이고요.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역시 각각의 범주 개수 마이너스 1에서 곱하니까 1이 나왔습니다. 이때 P밸류는 0.014가 됐고요. 따라서 유의했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브레인 캔서와 셀폰 사용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 라는 뜻이죠. 중요한 건 절대 인과관계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셀폰 사용을 하면 할수록 뭔가 브레인 캔서에 더 걸리는 것 같긴 하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추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진보험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가정 하에서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역별로 지진보험의 가입 유무 yes, no를 지금 본 겁니다. 그죠? yes, no를 봤습니다. 지역은 4개입니다. 자, 이랬을 때 통계적 가설은 뭐냐면요. 지역 A가 먼저 주어졌을 때 여기죠. 여기서 보험을 가입했을 요 가능성 117 나누기 521과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 이런 식으로 쭉 보는 거죠. 이것이 실제 어떻다? 다 같을 거다. 역시 yes가 같기 때문에 no도 같겠죠. 왜냐면 이제 사실은 범주가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겁니다. 반면에 이제 얼터너티브는 지진보험 가입 유무는 거주지역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진보험을 가입할 확률은 지역별로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빈도는 앞에서 본 요 표고요. 기대 빈도는 역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로우 토탈 곱하기 요 칼럼 토탈 나누기 전체 토탈 이 식으로 이제 기대 빈도가 나왔고요. 이 기대 빈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역시 유의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진보험의 유무와 거주지역은 통계적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가 이런 류의 결과를 놓고서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건 범주 간 확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차이는 있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지 혹은 다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같은지 다른지 참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을 이용하긴 하는데 참 이게 의외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이 제곱 검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노바보다도 좀 더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뭔가 더 인과관계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카이스퀘어 테스트 세 번째 시간 9-3 이원 카이 제곱 검정을 계산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